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드디어 파이널 프로젝트가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너스에 가보면 13주차의 아래쪽에 보면 파이널 컴피티션이라고 있고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공지에 가보면 이미 많은 학생들이 조회를 했는데 파이널 컴피티션, 자 파이널 프로젝트 공지입니다. 마감일은 6월 20일 밤 11시 59분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 밤 11시 59분까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요구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죠. 그래서 파이널 컴피티션, 파이널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 파이널 컴피티션에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숙제 내듯이 숙제를 내면 되는데 내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캐글 컴피티션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캐글 컴피티션을 가보면 자, 여러분들을 위한 벌써 한 학생이 참여를 했네. 예, 컴피티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목 번호가 이콘 3119 그래서 이코 3119 파이널 컴피티션. 그리고는 오버뷰에 보면은 뭐 항상 그렇듯이 별 이야기 안 적혀 있죠. 리그레션, CNN 그리고 RNN. 그래서 이 중에서 리그레션이나 CNN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RNN은 내가 오늘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데이터의 모습이 RNN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밸류에이션. accuracy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0번 클래스다 아니면 1번 클래스이다를 답을 맞춰서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 프로젝트에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99%가 너무 높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해봐도 98%는 나와요. 데이터를 가서 보면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에 이제 3개의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항상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train.csv를 가보면 train.csv는 142개의 칼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2개의 칼럼 중에 첫 번째 칼럼은 ID 칼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41개의 칼럼이 남는데 이 141개의 칼럼의 제일 마지막 칼럼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당연히 답이 있죠. 그래서 얘가 0번 클래스다 아니면 1번 클래스다가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요 0번부터 0번 칼럼, 그러니까 하필이면 컬럼 이름이 0번이어서 그렇지 얘가 사실은 두 번째 컬럼이죠. 그래서 요 0번부터 시작해서 139번 따라서 140개가 될 텐데 이 140개가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예요. 그래서 순서를 중요시하는 데이터인데 이 순서를 쭉 보고는 얘가 0번 클래스이다. 이 순서를 쭉 보고는 얘가 1번 클래스이다를 맞출 수 있는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test.csv로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test.csv를 이용해서 얘의 칼럼 수는 보면 141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141개인 거는 첫 번째는 ID 칼럼이고 나머지는 140개의 타임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0개의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얘는 1번 클래스에 속하는 타임 시리즈다 아니면 2번 클래스 0번 클래스에 속하는 0번 클래스에 속하는 타임 시리즈다 아니면 1번 클래스에 속하는 타임 시리즈이다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서브미션을 보면 아이디는 테스트에 있는 그 문제들 번호고 프레딕션이 0 아니면 1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번을 나는 1이라고 프레딕트했고 아이디 1번을 0이라고 프레딕트했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서브미션을 하면 그 서브미션 결과가 여기 있는 리더보드에 나오게 됩니다. 오유 어떤 학생이 벌써 했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스코어라고 나와 있죠. 이 스코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categorization accura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완벽하게 다 맞추면 1이에요. 그러니까 100% 다 맞췄다고 지금 이 학생이 한 거 보면 98.879%입니다. 이러면 물론 이 학생이 여기서 이제 더 할 거지만 더 하겠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이 학생은 프로젝트를 완수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0.99가 넘기를 원하는 0.99까지 포함해서 0.99000을 포함해서 그거보다 커야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샘플 서브미션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 0.50 그래서 50% 정도 맞춘 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절반 정도가 답이 0이고 절반 정도가 답이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랜덤하게 뽑아서 누구는 0, 누구는 1 이렇게 보내면 50% 정도의 애큐러시가 나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컴피티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피티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리더보드에 가서 자기 컴피티션 이름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스코어 나와야 되고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사진을 찍지 말고 여러분들 대부분 컴퓨터에서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컴퓨터 화면 자체를 그냥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이 과제에다가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6월 21일 아니 6월 21일이 아니라 2021년 6월 20일 2021년 6월 20일 23시 59분까지 99% 이상의 애큐러시가 나온 화면을 여러분들이 올리면 내가 여러분들이 올라온 걸 보고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고 다시 컴피티션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냈던 숙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숙제들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곧바로 성적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인 학생은 그냥 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컴피티션 못한 학생은 거기에 맞는 성적을 곧바로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출을 했는데 99% 이상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그걸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자기 전에 그걸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A 플러스라고 줬으면 여러분들은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A 플러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성적이 여러분들의 성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컴피티션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은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캐글 컴피티션이 그렇듯이 하루에 20번까지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20번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20번을 제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도 20번 제출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 제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말고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진짜 집중해서 마지막 날 회의지 해서 20번을 제출했는데 99%가 안 넘었다. 그럼 못한 겁니다. 따라서 미리 하면 돼요. 미리 해서 미리 내보고 99%가 안 넘었으면 다시 하면 되죠.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약 20일, 22일이 남았고 매일같이 20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440번을 더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제출했는데 못했다. 그거는 그냥 못한 겁니다. 이게 우리 컴피티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뮤직 21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어떻게 음표를 가지고 오는가 그리고는 랜덤하게 음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고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음악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음악을 숫자로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숫자로 나온 걸 음악으로 바꾸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진짜 RNN 그래서 숫자로 된 음악이 있을 때 그 음악을
RNN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어떻게 진짜 음악을 새롭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링크가 올라가 있는데 콜앱 링크로는 2개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내가 리딩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머티리얼을 하나 들어가 보면 3개를 올려놨는데 리딩 머티리얼을 하나 들어가 보면 텐서플로우 RNN하고 뭔가 설명이 돼 있죠. 근데 글은 되게 짧아. 이게 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깁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봤더니 일본어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일본어는 모르는데 혹시 일본 사람들도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한글 부분만 읽으면 되고 또는 뭐 영어 부분만 읽으면 되고 그리고 코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하면 망가지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설명을 해놓은 게 요 첫 번째 사이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 이 사이트는 사실은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회원에 가입하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원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올려준 링크는 내가 쓴 글이고 내 학생들은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내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요 링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링크를 가서 내가 올려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보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이런 걸 돈 내고 보나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사이트 이름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요 두 번째 글은 사실은 여기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는 올려놓긴 했지만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고 첫 번째 것 그리고 세 번째 리딩 3가 여러분들 우리가 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RNN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설명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할 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콜앱 링크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오늘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유튜브로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해보면 틀림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해가 될 거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요 심플 RNN 콜앱 캘큘레이션 콜앱이 아니라 심플 RNN 콜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을 시작을 하고 뭐 항상 하듯이 임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RNN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텐데 RNN은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RNN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심플 RNN, 또 하나는 LSTM, 그리고 또 하나는 GRU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심플 RNN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플 RNN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이 LSTM과 GRU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애가 이름이 심플이니까 심플 RNN이겠죠. 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TF, Keras, Layers, Simple RNN. 그리고는 뭔가 숫자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댄스 레이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댄스 레이어에 내가 예를 들면 10이라고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레이어에 10개의 노드가 있다. 그래서 아웃풋이 10개다 였는데 그리고 CNN은 뭐 컨브 1, 2D 하고는 거기는 2개의 숫자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가 필터의 개수, 또 하나는 필터의 사이즈. 근데 여기 있는 일은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심플 RNN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걔를 RN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보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랜덤하게 만든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RNN한테 시켜서 만든 음악. 그래서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든 음악은 사실은 그냥 아무 소리나 들리는 건데 이번 주에는 꽤 괜찮은 음악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를 서브미트하는 게
요번 주에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원래 한 번 더 있어야 되죠.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 과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프로젝트를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12번째 과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출한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12번째 과제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출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요번 주 숙제를 하고 프로젝트로 곧바로 넘어가서 프로젝트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요번 11번째 숙제 그리고 12번째 숙제는 다 냈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는 프로젝트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업은 할 겁니다. 네, 다음 주 수업은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컴피티션 파이널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수업은 오늘까지로 새로운 내용은 오늘까지로 끝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 있습니다. 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자, 심플 RNN으로 RNN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갈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NP 어레이, 그래서 어레이를 하나 만들 거고 그 아래다가 이제 어레이를 넣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레이가 보면은 포문이에요. 그래서 for i는 1부터 range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0, 1, 2, 3, 4 하면서 19까지 모두 20개의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걸 특별히 써줬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니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내가 심지어는 텐서플로우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텐서플로우에서 그거 원래 그런 거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강제로 플로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수가 들어가면 RNN의 첫 번째 레이어, RNN이 첫 번째 레이어인데 거기에 정수가 들어오면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플로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예, 쉐입을 한번 적어보면 지금 20개의 숫자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20 컴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원 디멘셔널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보려고 하면은 X를 같이 프린트를 해서 보면은 디멘션은 20 컴마고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0. 왜냐면 우리가 이걸 플로트를 만들었으니까 0.0, 1.0, 2.0 하면서 19.0까지 20개의 숫자가 있는 원 디멘셔널 어레이.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얘가 순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그냥 RN에다 넣으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 제일 끝에 있는 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simple RNN is incompatible with layer. 그리고는 기대되는 디멘전이 3개인데 내가 준 디멘전이 하나밖에 없다. 내가 준 디멘전은 솔직히 원 디멘셔널인 i를 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full shape received가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 20이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이 20, 이기 때문에 원 디멘셔널 어레이를 주면은 RNN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RNN 레이어의 첫 번째 RNN 레이어는 반드시 3 그러니까 디멘전이 3개인 애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든 데이터가 이렇게 0부터 19까지 이렇게 20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디멘전을 더 넣나? 그 디멘전을 넣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MP reshape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음번에 내가 보여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디멘전을 늘려줘야 돼요. 자, 여기서 X가 MP reshape 하고는 여기 보면은 2, 10,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20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일단 2개로 생각할 거고 그리고 그 2개의 각각 안에는 10개씩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10개 하나씩을 보면 하나의 엘러멘트를 갖는 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이 부분을 실행시키기 전에 X 쉐입을 보면 리쉐입을 시키고 나면 2, 10,1로 바뀌었죠. 아까는 그냥 20, 였는데 지금은 2, 10,1이고 실제로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들어가 있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0부터 19까지 들어가 있는데 모양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커다랗게 하나,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요, 음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는 그 안에를 보면 그 음악 안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씩의 타임 스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의 타임 스텝 안에 음표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애라고 지금 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쉐입을 이렇게 반드시 3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리고는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 X를 RNN에다 집어넣었더니, 리쉐입된 X를 RNN에다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애가 2,1인 애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지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3디멘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음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타임 스텝이 8개가 있죠. 그러니까 8개의 박자가 있는 거고, 각 박자라고 해야 되나? 예, 각 요 안에 여기는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여기에 다시 아래는 또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시 넣어보고 해서 결국은 여전히 2,10,1이 들어갔는데 걔가 2,1로 나오면 된다 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 그게 이제 RLN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심플 RNN이고 어떤 숫자가 있고 return sequences equal true. 사실은 true가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false. false. 그 다음에 여기는 return state is false. 그래서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return sequences 복수로 끝나고, 또 하나는 return state. 그래서 디폴트는 이게 둘 다 false false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false false예요. 근데 내가 얘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적어보면, 그래서 아래는 1, 2, 3, 4인데 리턴 시퀀스가 여기는 false false인데 여기는 false true, 그다음에 여기는 true false, 여기는 true true. 이렇게 4개를 각각을 다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가 나오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플 RN에다가 처음에 반드시 하나의 숫자를 써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를 10으로 써주는 것보다 우리 데이터가 지금 이게 타임 스텝이 10개니까 얘를 3으로 만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그냥 RNN 1, RNN 2, 3, 4를 그냥 다 정의한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가 false, 뭐 어디가 true,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똑같은 X를 하나하나씩 넣어보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다릅니다. 자, RNN 1을 실행을 시켜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2,3인 애가 나와요.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RNN 1은 뭐였냐면은 return sequence is to false고 return state도 false였어요. 그래서 둘 다 안 돌려주고 그냥 아웃풋만 나온다. 자, RNN 2를 돌려보면, RNN 2를 돌리면 이번에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둘. 그래서 이 2개니까 얘가 리스트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나온 숫자를 보면 사실은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얘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얘의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return state가 true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아웃풋이 나온 거고 하나는 스테이트를 돌려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봤더니 2개가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였냐면은 return state는 false인데
리턴 시퀀스라고 하는 애를 추르르 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인데 걔는 돌려보면 하나만 나오는데 뭔가 되게 긴 게 나와요. 그래서 걔의 모습은 2, 10,3.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둘 다 추르라고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오나? 둘 다 추르라고 나왔을 때는 또 어떤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는 아까 아래는 3에서 봤던 것 같으네. 그래서 그 긴 애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작은 애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뭐를 의미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쪽은 뭐지? 아래쪽은 그냥 예. 뭐를 의미하는 건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RNN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나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서 보면은 1번, 2번, 3번 해서 10번, 10가지의 이제 숫자, 그러니까 10개의 숫자, 10가지의 숫자가 아니라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처음 RNN이 시작이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10개의 음표가 쭉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개의 음표, 그러니까 누군가 바하가 음악을 연주를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음을 딱 듣고 나면 뭐 첫 음만 듣고도 이렇게 딱 감동이 막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첫 음을 듣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첫 음을 듣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음을 듣고 세 번째 음을 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음을 들어나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느끼죠. 그러면서 이 음악은 되게 밝고 명랑한 음악이네. 또는 이 음악은 굉장히 슬픈 음악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느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숫자로 표현해 보죠. 그게 내가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HT 우리가 RNN 하면서 썼던 첫 번째 숫자가 그 느낌을 사이즈가 얼마인 벡터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게 3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느낌은 항상 디폴트가 뭐냐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 3으로 정했으면 여기가 이제 0, 0, 0 이렇게 되는 애가 들어가지만 그냥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0인 상태에서 첫 번째 음표를 딱 듣고 나면 RNN이 뭘 하냐면은 이 안에서 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해요. 뭘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산하고는 그리고 그 느낌을 돌려주는 거야. 첫 번째 음표를 들었을 때의 느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숨겨진 스테이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든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히든 스테이트는 뭐냐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의 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을 들었을 때 무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면은 이 두 번째 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까 앞에서 왔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또 뭔가를 계산해요. 그리고는 이 두 번째 음까지 들었을 때의 무드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표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까지의 그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또 값을 계산한 다음에 또 값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까지 받아들이면 그 전에도 뭔가 히든 스테이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계산하고 나면 여기에 아웃풋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누구의 결과냐면 이게 RNN 1의 결과로 나오는 애. 자, 다시 돌아가서 RNN 1으로 돌아가 보면 자, 히든 디멘전을 지금 3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1이라고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NN 1은 리턴 시퀀스도 false고 리턴 스테이트도 false예요. 그래서 시퀀스가 뭔지도 모르고 스테이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둘 다 안 돌려주고 그냥 자기 아웃풋만 돌려준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고 돌려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넣은 데이터가 음악을 두 개를 넣기 때문에 그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자기의 무드를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드가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1인 벡터로 표시가 돼서 지금 이 첫 번째 음악의 무드는 0.999입니다. 두 번째 음악의 무드는 1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여기에 하나의 음악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번호가 여기 11번부터 12해서 아니구나. 이게 0번부터지만 아무튼 번호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0부터 시작한 애가 쭉 다 움직이고 났더니 얘도 아웃풋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래는 원을 돌려서는 얘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0.9999 그다음에 1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이 RNN한테 뭘 시킬 수가 있냐면은 네 아웃풋을 돌려주는 건 알겠는데 거기다가 스테이트도 같이 돌려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턴 시퀀스는 false인데 리턴 스테이트를 true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개의 텐서를 돌려주는데 첫 번째 텐서가 아웃풋이고 두 번째 텐서는 스테이트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스테이트가 누군가? 사실 스테이트는 이제 그림이 두 개, 음악이 두 개인 건 다 이해를 했으니까 스테이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들이고 첫 번째 음표를 가지고 얘가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전달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기억하고 돼 있어요. 여기도 그냥 자기가 그냥 기억하고 자기도 기억하고 그래서 요 10개가 다 각각 자기의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은 애를 H0라고 하면 얘는 H1, H2, H3 하면서 제일 마지막 애가 H10번인데 얘가 스테이트예요. 그런데 돌려주는 스테이트나 돌려주는 아웃풋이 사실은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질문이 있네. 자, 각 단계에서의 인풋은 인풋과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잘 이해를 한 게 요 하나의 셀에서 보면 인풋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어느 셀을 보든지.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진짜 준 값이고 하나는 텐서플로우가 지가 정해놓은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을 계속 옆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한 게 이거 그러면 같이 그냥 얘도 스테이트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따로 했나? 이걸 따로 한 이유는 심플 RNN은 똑같은데 아까 설명했던 레이어 중에 LSTM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 LSTM은 스테이트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을 옆으로 전달을 해줘서 아웃풋이 꼭 이 스테이트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따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려면 좀 더 어드밴스드된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근데 이 스테이트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웃풋은 한번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웃풋인데 스테이트는 그 곡 전체의 이 무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다른 레이어에다가 또 보내고 또 다른 레이어에다 보내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스테이트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아웃풋과 스테이트를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숫자로는 심플 RNN에서는 똑같아요. 그게 return state equal true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웃풋을 주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웃풋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return sequence는 true인데 return state는 false인 경우. 그럼 return sequence가 뭔가? 시퀀스는 여기에 있는 이 10개를 다 돌려주면 이걸 return sequence is tru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1도 주고 H2도 주고 해서 자기의 타임 스텝만큼의 매번 타임 스텝마다 내가 뭘 계산했었다라고 하는 걸 다 돌려주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이상한 게 그 제일 마지막 게 결국 스테이트 아니냐?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 건 스테이트 마지막에 돌려주는 스테이트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받고 싶을 때 return sequence is true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 시퀀스 is true를 돌리면 받는 애가 2,10,1이 돼요. 왜냐하면 음악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음악에 대해서 각각의 리턴 시퀀스가 있을 테고, 그리고 타임 스텝이 10개였기 때문에 각 타임 스텝마다 하나씩 다 나와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1은 내가 히든 스테이트를 디멘전 그러니까 벡터 사이즈가 1 이내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둘 다 true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 시퀀스도 보여다오, 그다음에 리턴 스테이트 보여다오. 그러면 진짜 얘가 이번에는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시퀀스와 스테이트만 돌려주고 아웃풋은 안 돌려줘요. 헷갈릴 겁니다. 예, 헷갈리는 이유가 지금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매 스텝마다 하나씩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 음을 들었을 때 거기까지의 느낌 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근데 요 마지막에만 이렇게 돌려주면 걔를 아웃풋, 요 마지막에를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스테이트,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 돌려받겠다가 리턴 시퀀스 is true. 여서 얘는 여러분들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안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 첫 번째 코랩, 그러니까 심플 RNN 캘큘레이션 코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연결을 시키고 넘파이 임포트하고, 그래서 이 RNN이 뭘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넘파이 임포트하고 텐서플로우 임포트하고,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플로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쉽게 1, 2, 3 세 개만 숫자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쉐입 보면은 3, 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미디엄 요걸 눌러보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올려줬던 그 링크로 똑같이 가서 거기에 그냥 간단하게 식을 써놨어.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타임 스텝이 3개죠. 그리고 한 타임 스텝 안에 한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을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음악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히든 스테이트가 2개인을 하고, 자, 이게 주어진 데이터가 3디멘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DT는 DT 쉐입을 보면 그냥 3컴마로 끝나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 DT를 내가 어떻게 보겠냐면 3디멘전으로 볼 텐데 첫 번째 디멘전에다가 새로운 축을 하나 넣어다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디멘전이다 또는 0번 엑시스, 1번 엑시스, 2번 엑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0번 엑시스에다가 새로운 축을 하나 넣어다오. 그 다음에 2번 엑시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겠다. 그 데이터에. 그 얘기가 뭐냐면 요 콜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앞이나 뒤를 써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도 새로운 엑시스를 하나 넣어다오 라고 하면은 얘에 비해서 지금 3이 있는데 첫 번째에다가도 2를 넣어다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도 2를 넣어다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2를 넣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어진 데이터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하나의 축을 더 넣어다오 하면 얘가 1, 3,1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는 데이터의 모양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1, 2, 3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가만히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요 어레이를 이렇게 가만히 세워보면 얘가 하나에 3개의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방금 전에 만든 요 히든 디멘전이 2인 A라고 하는 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자,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자, 지금 리턴 시퀀스도 false고 리턴 스테이트도 false예요. 그래서 시퀀스도 안 보여주고 스테이트도 안 보여줘요. 그냥 자기의 아웃풋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이 숫자가 나왔어요. 예, 아웃풋으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unit equal to는 요 히든 디멘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웃풋 쉐입이 왜 2인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아웃풋 쉐입이 왜 2인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여기다 그린 그림에서는 자, 아래는 이제 몇 번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자, x1, x2, x3 우리에 의해서는 이게 음표 하나예요, 사실은. 예, 다 같은 이제 이 음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뭘 넣어주냐면은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를 넣어줘요. 그리고 요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얼마일지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닛 이퀄 뭐 2 이렇게 정해주면 요 히든 스테이트가 0, 0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요 유닛을 예를 들면 100 이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가 00000에서 100개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들어가고 요 x1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요 히든 스테이트하고 같은 모양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0, 0이었는데 내가 이 첫 번째 음을 들어봤더니 얘의 느낌은 예를 들면 0.1, 뭐 2.3이더라. 뭐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려준 얘가 H1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옆으로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음을 처리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음이 들어오면 요 H1이 일루도 갔지만 이쪽으로도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음까지 들었을 때에 얘의 무드는 무엇입니다 하면서 H2를 또 돌려줘요.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2개짜리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돌려주는 애가 그래서 얘는 3.8, 뭐 2.7의 무드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가 아웃풋이에요. 근데 이 아웃풋이 하필이면 여기서 나오는 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의 이 값하고 얘하고 사실은 같은 값이에요. 자, 리쉐입, 몇으로 리쉐입을 하는가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음악의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처음 RNA를 배울 때 엄청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악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바하의 140.1 하면 곡이 쭉 있겠죠. 그래서 막 뭐 음표가 막 있을 테고 그다음에 바하의 뭐 이 번호에 아무 번호를 붙입니다. 뭐 152.3 하면은 또 음악이 쭉 있겠죠. 근데 음악이 있는데 음악의 매 순간마다 타임 스텝이 있을까요? 여기도 그 다음 음악에 또 타임 스텝이 있을 거고. 근데 그 타임 스텝 안에 음표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가 있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3디멘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곡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걔 타임 스텝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몇 개의 음표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 RNA는 좋은 게 뭐냐면은 타임 스텝이 변해도 돼요. 그러니까 10개짜리면 요 셀이 10번만 돌아가고 8개짜리면 8번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은 길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RNA는. 요 타임 스텝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이렇게 음표가 몇 개다. 실제 음표에서는 뭐 이게 4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고 3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그냥 1입니다. 또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자, 내가 주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겠다. 저 주가가 뭐 100이었고 그다음 날은 뭐 120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어쩌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동시에 뭔가 코릴레이션도 있을 테고 그럼 얘네들이 같이 분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애플은 여기에 뭐 10이었고 11이었고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디멘전은 회사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종목의 개수. 그다음에 두 번째 디멘전이 날짜가 되겠죠.
뭐 필요하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보면 그다음에 여기에 그 몇 개의 주가가 있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원하면 내가 삼성의 주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하면 예를 들면 거래량도 같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주가와 거래량은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플은 거래량을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주가, 삼성의 거래량,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 그래서 여기는 3디멘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3디멘전을 만들 때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원래 100이었는데 그 다음날 120이 되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을 때.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는 굳이 그냥 3디멘전이면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는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예, 순서가 의미 있는 경우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냥 리쉐이블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의미를 갖게 리쉐이블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유닛 이퀄 2는 이 H 디멘전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옆으로 보낼 텐데 그 히든 스테이트를 몇 개짜리 숫자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무드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많은 분위기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에 하나면 아 얘는 지금 뭐 느낌이 3이야. 뭐 얘는 느낌이 뭐 2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보내주지만 얘가 만약에 10자리 그러니까 크기가 10인 벡터다 하면은 얘가 1, 2, 6, 8, 7, 9인 느낌이다. 또는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 쉐입은 히든 스테이트의 이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 쉐입은 히든 스테이트의 그 디멘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그젠플의 개수의 영향도 받죠. 그래서 숫자를 다시 한번 보면 아래는 캘큘레이션에 가서 우리가 원래 1, 2, 3이어서 원래 디멘전이 3이네를 쉐입을 바꿔서 이 쉐입이 1, 3,1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쉐입입니다. 그런데 내가 히든 디멘전을 2로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을 딱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우리의 데이터는 1, 3,1이고 히든 디멘전이 2예요. 그래서 이게 히든 디멘전이 아니라 히든 디멘전의 사이즈가 2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을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횟수만큼 움직입니다. 옆으로. 근데 들어가는 데이터는 사이즈 1짜리가 들어가요. 각각. 근데 이 히든 디멘전이 2디멘전 얼마. 그래서 그 다음도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그젠플이 하나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애를 100개를 봤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짜리가 여기 또 나올 테고 또 나올 테고 해서 마지막 디멘전이 뭐가 될 거냐면은 마지막 디멘전이 여기가 100이면 100,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몇 개의 곡을 프로세스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아웃풋이 디멘전, 이 마지막 아웃풋의 디멘전이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디멘전이 없어져요. 예, 다 히든 디멘전으로 지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 타임 스텝별로 노트의 개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RNN 모습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를 그냥 강제로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또는 뭐
거기에 다른 값으로 채워줌으로써 사이즈를 갖게 만들어요. 타임 스텝별로 노트의 개수를. 그렇죠. 음악의 개수,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음표의 개수, 그리고 아웃풋 세입은 음악의 개수,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예,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면 이제 이게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 계산하는 부분만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새로운 심플 RNN을 지금 정의를 했는데 유닛은 2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웃풋의 쉐입이 2개짜리 나올 거다. 마지막 아웃풋은 하필이면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고 사실은 그 히든 스테이트들이 매 스텝마다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애를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리턴 시퀀스 이퀄 true.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요 H1, H2, H3 하면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액티베이션을 리니어라고 했는데 원래는 리니어가 아닌데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리니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커널 이니셜라이저, 리커런트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1 그리고 여기는 10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상수, 그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상수를 넣고 돌려보겠다. 그래서 돌리면 내가 넣은 숫자가 기본적으로 1, 2, 3을 넣은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11, 22, 22 그리고 443, 443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줄게요. 계산식은 얘예요. 그래서 요식 그리고 예, 계산식은 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식이 여기 좀 노테이션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면 리니어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x1은 1이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준 데이터가 1, 2, 3 이렇게 줬으니까 x1 1, 그 다음에 x2는 2, x3는 3입니다. 그래서 1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들어오면 요 x1이 1이에요. 그리고는 그 x1에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어떤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파라미터의 매트릭스를 곱해주는데 그 매트릭스를 내가 하필이면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1이에요. 여기 다 1만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의 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가 들어갈 때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히든 스테이트는 처음 시작은 무조건 다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산을 보면 x1이 여기에 들어가면 히든 스테이트로 0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j-1번. 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인덱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x1이 h1을 만들어내고 x2가 h2를 만들어내고 근데 h를 하나씩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처음에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 h0를 0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h0가 0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얘예요. 자, 여기에 1, 1은 내가 여기서 정해준 1, 1이고 여기가 10, 10, 10인 거는 내가 얘를 그냥 다 강제로 10이라고 정해줬어요. 이거는 텐서플로우가 일단 처음에는 임의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계속 러닝을 하면서 바뀌는 숫자들, 새롭게 배우는 파라미터들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번의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과 10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x1, 여기가 h0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계산이니까 얘를 이렇게 어찌어찌 잘 해보면은 이쪽은 00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00으로 끝나죠. 그래서 H1이 뭐가 되냐면은 1, 1이 돼버려요. 이렇게 1, 1.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가면은 우리가 넣어줄 숫자가 1, 2, 3 이렇게 넣어줄 건데 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H0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H0는 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WX와 WH라고 하는 애를 정했는데 얘네는 사실은 매트릭스인데 요 WX는 요 X에 곱해질 매트릭스고 WH는 H에 곱해질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는 리니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 리니어만 쓰겠다. 근데 진짜 이제 이 진짜 RNN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산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계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뭘 주냐면은 사실은 여기 10이 아니라 이게 10, 10 이래서 이게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1, 1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예를 계산해요. 그래서 하나는 2를 받아들였고 하나는 1, 1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WX는 그대로 여전히 1, WH는 10, 10, 10 이런 애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2번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음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1, 1은 앞에서 나왔던 스테이트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여기가 매트릭스여가지고 여기를 다 계산하면 여기에 20이 돼요. 그래서 22, 이 부분을 다 계산하면 여기에 22,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2, 22가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얘를 다 계산하고 났더니 얘가 22, 22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3, 그다음에 22, 20이 들어가서 주어진 매트릭스로 다 계산하고 나면은 나오는 값이 여기에 있는 443, 44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 sequence is true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래로도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 22 그리고 여기에는 443, 443 그러면서 이게 또 아웃풋으로 나가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리턴 시퀀스 이즈 true는 얘네를 다 보여줘. 얘네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1, 1, 22, 22, 443, 44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질문이 있군요. 자, WH 차원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WH의 차원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면 매트릭스 그 계산이 말이 되도록.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 음표 음악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음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H를 100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H를 100으로 하는 순간에 히든 스테이트의 곱해질 매트릭스는 100 바이 100짜리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에 히든 그래서 이게 WH 그다음에 WH 그다음에 여기에 100 바이 1짜리 WX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X는 얘는 1 바이 1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숫자를 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표가 두 개여도 사실은 여기를 잘 이렇게 맞춰줘서 얘가 계산되고 나면은 100 바이 1 그리고 얘가 계산되고 나면 요 H는 100 바이 1이니까 얘도 100 바이 1 그리고는 사실 이 뒤에 또 바이어스가 들어가요. 근데 얘도 100 바이 1이 돼서 다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가는 이 히든 스테이트가 원래대로 똑같이 100 바이 1이 되도록 그렇게 요 WH나 WX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우리가 사실은 정하는 거죠. 그 HD물 정함으로써. 그렇죠. 방금 보여준 코드에서는 시퀀스 값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리턴 시퀀스에서 true를 넣으면 그냥 시퀀스 값만 보여줘요. 아웃풋을 안 보여줘요. 물론 그 시퀀스의 마지막에가 아웃풋이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얘는 리턴 시퀀스 true하면은 그 시퀀스만 보여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야만 얘가 이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인데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WX 곱하기 X 더하기 WH 곱하기 H 더하기 B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일이 더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tanH라고 하는 뭔가 삼각함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함수를 쓰는데 전혀 이 tanH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그냥 들어온 숫자를,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숫자는 사실 W나 B의 값에 의해서 B 값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얘를 다 강제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요 각 히든 스테이트가 옆으로 나갈 텐데 H0는 기분이고, 물론 H0도 내가 의도적으로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세팅을 안 해주면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숫자가 되도록, 그게 10H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똘똘한 이야기.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잘못하면 폭발적으로 커져버린다든지 아니면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굳이 10H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그게 아니라 난 여기다 렐루 사용할래? 뭐 난 여기다가 뭐 소프트맥스 사용할래? 뭐 난 여기다 뭐 시그모이드 사용할래?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옆으로 전달돼가는 과정 중에서 얘가 0으로 가버린다든지, 왜냐면 지금 앞에 있던 애들이 자꾸 이렇게 옆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에 숫자가 뭐였냐에 따라서 이 뒤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한히 커져버리든지 아니면은 0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든지. 그래서 일부러 요기의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도록 조절해 주는 게 10H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10H는 여기에 딱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처음 배우면 막 10H도 뭐 엄청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요 RNN에서 밖에는 별 역할을 못해요. 그게 아무튼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그러면은 리턴 스테이트 이퀄 true는 이게 좀 희한한 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그 1번, 2번, 3번, 4번 모형을 정리를 해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퀀스, 하나는 스테이트. 그래서 기본은 둘 다 폴스예요. 기본은 둘 다 폴스면은 얘는 그냥 아웃풋만 항상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return sequence equal true, 내가 어떻게 썼지?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가 얘는 false인데 얘는 true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얘는 아웃풋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아웃풋도 보여주고 스테이트도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리스트의 형태로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return sequence equal true고 return state는 false였어요. 이 경우에는 시퀀스 자체만 보여줘요. 그래서 아웃풋은 안 보여줍니다. 그 대신 둘 다 true면 이때는 시퀀스와 스테이트를 리스트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셜 모형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 2번 경우와 4번 경우. 요 1번과 3번은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TF 캐러스 시퀀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시퀀셜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1번과 3번 케이스는 오케이인데 요 2번과 4번 케이스는 이게 두 개가 나와서 이 두 개를 각각 핸들을 해야 되는데 시퀀셜 모형은 그걸 핸들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게 필요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듯이 뭐 이니트가 뭐예요, 콜이 뭐예요, 뭐 셀프가 뭐예요, 막 슈퍼가 뭐예요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야 돼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거기는 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다음에 웹사이트를 다음에 어, 링크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링크를 하나 보내줬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나는 좀 미리 먼저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다시 음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악에서 그 이상하게 깔아야 되는 파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깔기 위해서 난 미리 좀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가서 열어보고 그리고 읽어보면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뮤즈 스코어 뭐 이런 거 깔고 그다음에 뭐 XVFB 뭐 이런 것도 뭐 인스톨하고 그리고는 뭐 패스도 좀 바꿔줘야 되고 새로운 애도 정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콜앱이 오늘 여러분들 숙제를 할 수 있는 콜앱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이것만 잘 돌려서 이게 숫자만 좀 바꾸고 이러면 이게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까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가 실행되면 당연히 이제 실행이 됐군요. 그래서 뭐 예전에 했듯이 그냥 다 뭐 임포트하고 텐서플로우도 임포트하고 뮤직 이즈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펑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악보로부터 그 음표를 찾아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숫자가 있을 때 그걸 다시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익스트랙트 노트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꾼 이유가 다른 곡을 가지고 해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여기 X recurse 그다음에 note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get elements by class note 이러면은 얘가 그 코드 이들에도 거기에 있는 노트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extract 노트 그다음에 data to 노트, data to music이 다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요 익스트랙트 노트의 이 부분만 지금 바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시 똑같은 바하의 음악 가지고 오고 우리 F1이 뭔지 F2가 뭔지 스트링 룩업이 뭔지 이런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해보면 또 어찌어찌 해서 자기의 음악을 잘 가지고 옵니다. 질문이 있군요. 10H는 액티베이션에 써주지 않으면 디폴트가 10H입니다. 그래서 보통 RNN에는 액티베이션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10H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익스플로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드 아니면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시퀀스가 계속 커져버리는지 0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10H여서 RNN에서는 10H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NN 레이어에는 보면은 액티베이션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10H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그젠플로 보여줬듯이 굳이 10H를 사용하지 않고 리니어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액티베이션을 써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얘가 그냥 같은 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디 개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요 네 개가 하나 둘 이렇게 쭉 적었는데 여긴 되게 두 번째 줄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가 예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곡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곡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개의 곡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타임 스텝은 달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바하의 음악이고 이건 아니구나. 바하의 음악 아니구나. 이거 랜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어쩐지 음악이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면 데이터셋이 바하의 음악 가지고 오고 그거 가지고 이 스트링 룩업해서 만든 게 데이터셋이어서 그 데이터셋을 보면은 그게 여기 있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이 방금 전에 본 이 음악은 아니고요. 그리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RNN에. 그래서 걔를 플로트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플로트로 바꿨더니 번호가 여기에 뭐 7, 9 뭐 이러면서 이게 7점, 9점 이러면서 이게 7.0, 9.0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강제로 쉐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하나의 곡이고 음표가 46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음표에 하나의 그 타임 스텝에 하나의 음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MP new shape, MP new shape 아니 MP new axis, MP new axis를 넣어주면 얘가 1 바이 46 바이 1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보면 TF 케라스 시퀀셜, 그 다음에 TF 케라스 레이어스, 심플 RNN, 그리고 일단은 그냥 히든 디멘전을 원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시퀀스 이스 true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46개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매번 내 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무드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림을 가보면 지금 우리가 멋진 바하의 음악을 가지고 음표를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심플 RNN에서 얘가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고 히든 가지고 다음 만들어내고 또 하나 가지고 히든. 근데 그때마다 자기의 분위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6개의 매 음표를 들었을 때의 분위기가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게 리턴 시퀀스 이즈 트루의 의미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다가 뭘 넣냐면 댄스 레이어를 넣었어요. 자, 이 댄스 레이어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음을 들었을 때에 거기까지의 히든 스테이트를 보고는 여기다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댄스 레이어는 뭘 표현을 할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음이 도레미파솔라시 도의 그러니까 뭐 샵이나 플랫 없이 심플 RNN 안에 들어간 숫자는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이죠. 내가 자꾸 이 디멘전하고 사이즈를 헷갈리는데 디멘전입니다. 요 첫 번째는 도가 될 확률, 두 번째는 레가 될 확률, 세 번째는 미가 될 확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딱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뭘 미리 정했었냐면은 보캡이라고 하는 애를 미리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원래 내가 본 오리지널한 그 바하의 음악에 사용된 음표들만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그 보캡의 첫 번째가 될 확률이 얼마, 두 번째가 될 확률이 얼마, 세 번째가 될 확률이 얼마. 그런 애를 요 첫 번째 타임 스텝에도 하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도 또 똑같이 하고 세 번째 타임 스텝에도 하고. 근데 얘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요 앞에가 이렇게 46개가 나오면 요 한번 가서 보죠.
얘를 덴시 레이어의 길이를 얼마로 했냐면은 F1의 get vocabulary.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0번과 1번도 포함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에는 그 0번과 1번도 같이 포함한 그런 길이의 덴스 레이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덴스 레이어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컴파일을 해야겠죠. 근데 컴파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바하의 음악을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사실은 바하의 음악을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였으면 그 다음에도 도가 나오고 여기가 미였으면 그 다음에도 미가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댄스 레이어는 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 레가 나올 확률이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첫 번째는 도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미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첫 번째에서 도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서 걔를 도라고 맞추면 그러면 로스가 작은 거겠죠. 이런 걸 맞추는 게 뭐였죠?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여기에는 얘가 1번 클래스일 확률, 2번 클래스일 확률, 3번 클래스일 확률을 쭉 적고 여기에는 답이 예를 들면 3번이다. 이런 거를 이런 로스를 줄이는 게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였죠. 기억나죠? 10개의 다른 숫자가 있는데 내 아웃풋의 모양이 하필이면 얘는 3번이다. 얘는 6번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중에서도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중에서도 스파르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스에다가 TF 캐라스 로스 스파르스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from logit equal true예요. 왜냐하면은 이 덴스 레이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 확률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걔를 강제로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from logit equal true.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쓸 겁니다. 자, 아담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나의 X는 누구인가? 나의 Y는 누구인가? 나는 똑같은 곡을 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풋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면은 아웃풋도 사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되도록 얘가 그 무드를 배우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번만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2번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트를 하면은 이 X에는 46개의 그 바하의 오리지널 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걔를 가지고 얘가 하나하나씩 값을 만들어내요. 그 46개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Y의 쉐입이 1,46, 1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0인 이유는 0번은 empty string, 1번은 unknown, 그 다음에 2번부터 시작해서 각각 얘가 뭐 미일 수도 있고 솔일 수도 있고 해서 그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원래 했던 거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요 Y 쉐입을 보면 얘가 어떤 모양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Y 쉐입이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곡이 하나밖에 없는데 46개의 타임 스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뭐 하면서 여기에 1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또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46개까지가 다 나와요. 10개씩이. 그리고는 이 각각의 숫자가 뭐냐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이 확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생각하면 가장 높은 확률인 애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애의 그 인덱스 값을 이게 뭐 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음악이기 때문에 얘를 확률 분포로 하는 랜덤 넘버를 뽑아요.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애가 뽑힐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음이 뽑힌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음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음을 뽑아내고 두 번째 음을 또 뽑아내고 세 번째 음을 뽑아내고 해서 46개의 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6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있는 for i는 in range 하면서 y의 쉐입인데 쉐입의 몇 번째냐면은 y의 쉐입이 지금 1,46 곱하기 1,46,12거든요. 그래서 요 46개의 음표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y를 보고 또 그 다음 거에 대해서 y를 보고 그래서 그 y로부터 여기 뭐 매스크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줬는데 일단 요 매스크가 다 0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y로부터 tf 랜덤 캐터고리컬이 뭐냐면은 랜덤 넘버를 뽑는데 그러니까 0일 확률이 얼마, 1일 확률이 얼마, 2일 확률이 얼마 이런 식의 분포를 갖는 애에서 얘가 예를 들면 3번이다. 얘가 5번이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요 TF 랜덤 캐터고리컬 매스크트 그리고는 샘플의 사이즈는 하나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매스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군요. 뭐 어차피 오늘도 5시 이전에 끝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랜덤한 음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댄스 레이어를 썼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랜덤하게 뽑지 않고 사실은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그냥 강제로 뽑아도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음악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테크닉인 게 내가 지금 만든 이 음악 이기잼플은 실제로는 음악 이기잼플이 아니라 원래는 텐서플로우에 가보면 텐서플로우에 이 뭐가 있냐면은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글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원본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만들어낸.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멋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노래 부르지 마라. 사실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 어떻게 쓰지? 이게 다 하나씩 그냥 번호에 뭐 이건 3번, 이건 5번, 이건 뭐 12번. 그리고 여기에 블랭크가 있으면 얘는 뭐 0번. 이어서 이걸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트레이닝을 시키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부분을 가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랜덤을 사용하더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대로 하면 잘 안 되니까 뭔가 테크닉을 발휘한 거. 그래서 우리도 그 테크닉을 빌려와서 예, 어, 랜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댄스 레이어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고 스파이스 캐러고리컬을 가지면 랜덤하게 음악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Y의 1. 그러니까 Y의 차원은 3인데 Y의 차원은 3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를 보면 Y는 되게 크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Y의 1번만 보겠다. Y의 1번은 없군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가 그러니까 얘 Y 쉐입을 다시 보면 자, Y 쉐입을 보면 첫 번째 디멘전은 엘리멘트가 하나밖에 없다죠. 그래서 Y의 첫 번째에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0번 중에서 내가 첫 번째를 보려면 0번 그 0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0번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의 10개의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스텝에서의 10개의 아웃풋. 그리고 마지막 46개가 있을 텐데 마지막은 45번이겠죠. 45번에서의 마지막 아웃풋. 이걸 하나하나씩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45번째 애 중에 또 0번을 보겠다 하면은 그때는 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첫 번째 인덱스는 전부 다 보고 두 번째 인덱스의 0번째, 두 번째 인덱스의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10개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로 나오는 거죠. 측정에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요 매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매스크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8개의 음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한 곡이 음표가 8개밖에 없는데 앞에 0번하고 1번은 0번은 empty string이고 1번은 unknown이라고 하는 마크예요. 근데 거기에도 확률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안 뽑는 방법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주냐? 이게 y 전체의 i고 여기다가 매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다 0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여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돼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요 0번과 1번에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의 확률을 갖기 때문에 뽑히질 않겠죠. 그래서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스크라고 하는 애가 NP0 매트릭스의 형태인데 난 지금 벡터로 썼지만 이게 매트릭스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이즈 그리고는 요 0번째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에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래서 매스크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그 매스크를 원래 매트릭스에다가 더해줌으로써 0번과 1번의 확률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랜덤하게 뽑고 그리고는 그 매트릭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매트릭스인데 얘를 이렇게 숫자로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TF 스퀴즈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하다가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그러면 얘가 매트릭스 형태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아웃풋에다가 계속 어펜드를 하고 그리고는 걔를 다시 요 뭐 디코드해서 마이 리스트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음악으로 바꿔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들어보면 별로 나는 바하 같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하의 음악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고 비교를 위해서 한번 여기다가 놓고 플레이 S 이건 너무 멋있네. 이게 아니라 소프라노 파트만 자, 이게 오리지널 음악인데 지금 우리는 걔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이 심플 RNN을 만들면서 히든 스테이트를 히든 디멘전을 원으로만 했어. 그러니까
한 음표에서 다른 음표로 가고 한 음표에서 다른 음표로 갈 때 정보가 그냥 하나의 숫자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1024 꽤 큰 숫자이지만 예, 1024개의 인포메이션을 그 다음 음표로 옮겨라 라고 모델을 바꾸고 컴파일을 시키고 피팅을 하고 프레딕트를 하고 그리고는 그 아웃풋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를 다시 들어보면 나는 이게 훨씬 더 바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를 이해를 했으면 여기 1024는 뭐 이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로 얘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LSTM을 써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예, LSTM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LST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요 64가 옆으로 전달되는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리턴 시퀀스 is true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모든 시퀀스가 리턴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또 LSTM도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GRU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GRU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GRU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GRU는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GRU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보면은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가보면은 얘는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안에 막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 안에를 보면 결국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그냥 우리가 주는 음표고 그 다음에 H가 히든 스테이트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잘 예,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할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2014년에 여기 있는 조경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걸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면 매스크를 씌우는 이유가 0번과 1번을 뽑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버캐뷸러리를 만들 때 우리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말고 0번과 1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0번은 그냥 블랭크고 1번은 unknow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바하의 어떤 A라고 하는 음악에다가 음악으로 출연을 시켜놓고 B라고 하는 음악을 주고 그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하면은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음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unknow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뽑히면은 0이나 1이 뽑히면 이거를 음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으로 그러니까 음표로 바꿀 수가 없어. 음표로 바꿔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얘네를 뽑지 말자. 근데 지금 이 랜덤에서는 얘네를 뽑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확률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손으로 가서 일일이 고치면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은 좀 더 이거를 멋있게 하려고 이름도 매스크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는 새로운 음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적절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랜덤하게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이 된 그런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그 곡을 미디 파일로 저장시키고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여러분 걸 들어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낸 친구들 중에 보면은 랜덤하지 않은 걸 낸 친구들이 있다. 근데 이 랜덤한 거하고 랜덤하지 않은 거하고 이런 거 이렇게 나는 그런 숫자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RN이 만든 숫자구나 아니면 이거 랜덤이구나.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RNN이 만든 이런 애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자, 이제 컴피티션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RNN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는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1월 1일에 주가를 넣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에 있을 테고 1월 2일에 그 다음 주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3일에 주가를 계속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는 물론 이게 아웃풋이지만 얘는 그 앞에 있던 모든 애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려갈 거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리턴 시퀀스 이퀄 true는 필요가 없죠. 이 마지막 거를 만약에 내가 예측한다라는 게 문제면 또는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하의 음악을 가지고 얘를 쭉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쭉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바하의 음악은 마지막에 0번이라고 맞춰라. 모차르트의 음악은 1번이라고 맞춰라.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적절하게 만들면 음악을 들려주면 얘가 바하의 음악인지 아니면 모차르트의 음악에 가까운지를 클래시파이를 해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컴피티션 문제인 겁니다. 컴피티션에 데이터를 가보면 train.csv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숫자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변형이 된 숫자여가지고 이 숫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없어요. 근데 이 숫자가 이 0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어떤 패턴을 갖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 얘를 0번이라고 클래시파이 해라. 그 다음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면 얘를 1번이라고 클래시파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얘를 나는 얘를 시간의 순서가 있는 패턴이다. 시간의 순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난 그냥 이거 리그레션이다. 그냥 140개의 변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냥 리그레션을 하겠다라고 해도 98%의 애큐러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얘가 99% 이상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98%의 애큐러시는 그냥 심플 리그레션으로도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노력해서 이 마지막 1%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게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몇 번 여러분들이 이 텐서플로우 리그레션 그다음에 CNN, RNN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모형을 좀 바꿔보고 레이어를 좀 더 늘려보고 이러면은 99%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에서 99%를 넘겼다고 해서 그게 테스트에서 99%를 넘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를 넘기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트레이닝 횟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무조건 99%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쓰면은 그게 99%를 넘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모형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음악은 이번에도 어찌어찌해서 1분 이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예, 1분 이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콜앱 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미디엄에 가보면 설명 다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면서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한 내용을 또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면 RNN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캐글 컴피티션도 할 수 있을 테고 캐글 컴피티션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캐글 컴피티션 다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RNA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새로운 걸 더 하지는 않을 테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올려준 링크에서 다른 음악 입력하고 형식 그대로 두는 다음에 RNA 히든 바꾸든지 다른 LS 등에서 변화를 줘서 최종 음악을 제출하면 되는 거 맞습니다.